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하게 된 권우찬이고요. 잘 저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2학년 9고등학교 2학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C 언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 익혀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 2학기 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2학기 첫 번째 시간은 어떤 것을 학습을 했냐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함수라는 거 학습을 했어요. 함수라는 걸 학습을 할 때 중요하게 바라봤던 거는요. 함수에서 중요하게 바라봤던 것은 라이브러리, 함수와 그리고 사용자 지정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printf, scanf와 같이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가지고 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가지고 오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함수라고 했었고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언, 정의, 호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언, 정의, 호출이라는 것을 했고요. 각각에 들어가는 부분, 반환값을 설정해 놔야 된다, 함수명을 설정해 놔야 된다, 매개 변수 입력을 설정해 놔야 된다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매개 변수는 call by value라는 방식과 call by reference라는 방식이 있어요. call by value라는 방식은 그 방식 그대로 복사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reference라는 부분은 변수의 위치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자료값이 다 바꾸게 된다라는 내용을 해드렸고, 오늘 나올 포인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함수의 마지막 부분은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변수가 어떻게 선언이 되고 어디까지 생존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생애를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이 함수라는 부분이고요. 포인터라는 부분, 오늘 같이 학습을 해볼 부분이에요. 포인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저랑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포인터를 학습을 하시면요, 포인터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포인터의 사용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이해할 거고요. 포인터 연산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포인터를 학습을 할 것이다 라는 점, C 언어라는 것을 학습을 하실 때 이 포인터라는 게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C 언어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포인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다 라는 건데, 이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 유익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인터를 꼭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컴퓨터를 그려볼게요. 우선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그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시 멈추셨다가 따라오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선생님도 대학교 1학년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컴퓨터를 그려보라는 요청이 한 번 있었어요. 교수님이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려보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라는 것은 내가 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모니터와 내가 한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들과 마우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동작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연상 기능을 가진 본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들이 있는 게 컴퓨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세대별로 조금 나눠질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알고 있으신 분들,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컴퓨터라는 것은 연산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 있는 부분, CPU가 있어야 될 거고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메모리를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메모리에는 공간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 공간에 더 할당할 수 있는 디스크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그린 게 정말 저한테 있어서 조금 컴퓨터공학과를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했던 첫 번째 내용이 됐을 거예요. 이 메모리라는 거, 디스크라는 거, CPU라는 게 이게 왜 컴퓨터야? 컴퓨터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년이 지나면서 전공을 학습을 하면서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있는 캐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요.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에서 어떠한 처리 동작들이 있는지 다양한 동작들을 진행을 해서 컴퓨터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인터를 배우는데 왜 이걸 학습을 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은 CPU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메모리 공간상에 어떻게 변수가 저장이 되는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메모리 공간상에 어떤 부분에서 4바이트를 할당을 받게 돼요. 다음과 같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어디에서 저장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혹은 통합개발 환경이 자동으로 할당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난 이게 4바이트라는 것만 중요하지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num1을 치게 되면요, 함수에 100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num200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같은 공간 안에 2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지만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는지는 중요하게 되겠죠. 포인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주소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프로그램들이 적재가 될 때, 메모리 공간상에 적재가 될 때 그 메모리 주소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 공간 안에 있는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사용하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바이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주소가 어떻게 끊어지는지는 여러분의 컴파일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인터와 주소 연산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 num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요, 메모리 공간, 임의의 공간상에 적재가 됩니다. 0부터 F까지의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상에서 포인터가 적재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터를 통해서 이 값들 중에 어떤 값이 입력을 하냐, 참조를 하냐라고 하면은 맨 첫 번째 값을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했을 때 이 num이라는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얼마만큼 끊어올지를 지정하게 돼요. 타입을 보고 이게 인티저 형태구나 라고 해서 4바이트를 끊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캐릭터 형태라고 하면요, 1바이트만 바이트 크기 1바이트만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될 거고요. 만약에 캐릭터가 아니라 더블이었다고 하면은 8바이트를 끊어왔겠죠. 그래서 8개를 끊어오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포인터 변수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해서 볼게요.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형태가 포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포인터를 표기할 수 있는, 주소값을 표기할 수 있는 변수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료형, 포인터,
주소값을 입력을 받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 천천히 읽어주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거 포인터 그리고 표시가 안 되네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포인터와 주소값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call by reference라는 걸 배웠어요. call by reference라는 걸 배웠습니다. reference를 배웠을 때 우리가 함수를 포인터 형식으로 입력을 받았어요. 메인 안에 점점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안에 포인터가 들어갔고요. 이 포인터를 우리가 사용해 줄 때 펑션 사용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을 거예요.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반대구나. 이 부분이 반대가 되겠죠. 주소값을 입력을 해줘서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주소값을 입력해서 포인터로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call by reference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그것이다 라는 거 보고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요, 다시 파란색으로 넘어올게요. IP라는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요, 주소값을 가져오게 돼요. num이라는 것이 주소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IP를 바꾼다라는 것, IP에 들어가 있는 값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 2004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IP가 가리키고 있는 num이라는 것에 위치한 그 값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보시면 아십니다. 네, 포인터 변수 I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터 변수의 사용을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을 보도록 할 텐데요,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기 시작하는 주소에서 연속으로 읽어드리는 크기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시작 주소에서 연속으로 읽어드리는 크기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티저의 포인터다 라고 했으면요, 4칸을 가지고 오고요, 캐릭터에 포인터다 라고 하면은 한 칸씩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배열을 사용하시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여 확인하자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터 변수의 크기는 자료형과 관계없이 주소의 크기에 공간이 할당이 된다. 이 말은 포인터 변수는 인티저든지 캐릭터든지 한 칸에 할당되는 크기는 동일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일하냐? 컴파일러에 대해서 동일해요. 여러분들 64비트 체제, 32비트 체제 들어보셨나요? 32비트 체제다, 64비트 체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메모리 공간이 얼마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32비트 체제다, 64비트 체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2비트를 바이트로 나타내면 몇이 되죠? 네, 4바이트가 될 거예요. 왜냐? 한 공간당 8비트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될 것입니다. 해볼게요. 64비트는 어떻게 되죠? 2배가 되니까 8바이트인 거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 주소 공간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캐릭터든지 인티저든지 상관없이 크기, 공간이 할당이 된다라는 거, 주소값이 할당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포인터의 연산이라는 것을 할 때 이 포인터의 자유형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인티저 형태라고 하면은 4칸씩 이동을 하고요. 캐릭터 형태라 그러면은 1칸씩 이동을 해요. 요것도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를 학습을 하면은 조금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배열과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배열을 확인한다는 것은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um0이다 라는 것은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IP에 대해서 첫 번째 값이 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num1이다 라는 것은 넘버에 대해서 두 번째 값이 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값이 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호모인 타입이 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차이는 4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인티저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4씩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IP에 0을 더해주더라도 IP에 2를 더해주더라도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2 곱하기 4다, 0 곱하기 4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천천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이라는 거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이라는 것은 배열이라고 했죠. 문자가 저장된 배열이라고 했고요. 그 배열을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잠시만요.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CP라는 게 4식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1식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 보고 넘어오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배열의 포인터를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야 언어도 언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가야지 헷갈리지 않고 따라올 수 있어요. 배열의 포인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의미해요. 자, 방금 전에 봤다시피 우리가 배열을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CP라는 것이 배열의 포인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슷한 억양으로 포인터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게 포인터가 배열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 말장난인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주가 되는 건지 잘 파악을 하시고 넘어오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수 포인터인데요. 함수 포인터라는 것은 함수도 포인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함수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인터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중 배열, 2차원 배열, 잠시만요. 2차원 배열처럼 이중으로 무엇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합니다. 보실 때처럼 이중 포인터라는 것은 별 표시가 하나씩 늘어나요. 3중 배열이라고, 3차원,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그러면은 별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별이 3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별이 2개가 된 것은 별이 하나인 것의 주소를 가리키고요. 별이 하나인 것은 자료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복잡해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 이 포인터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포인터는 여러분들이 자습하는 때 스스로 학습해보는 시간이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메모리 상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포인터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메모리 공간으로 따라가겠다, 주소 공간으로 가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변수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변수처럼 자료형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변수명을 해서 테스트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변수의 위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값을 입력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연동해 주면 된다라는 점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라는 것은 이 num이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num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IP의 별표 IP라고 하면은 num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보면은 될 것 같아요. 포인터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티저, 배열이나 인티저, 포인터나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A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그 위치 값을 받게 되는데요. IP라는 것은 이 배열의 포인터다라는 거. 다시 배열의 포인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IP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면요, 크기가 하나만큼 증가가 되는데요, 그 크기는 여기 아래 보이시는 숫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숫자와 같이 한 칸이 4개씩 차이가 나요. 4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캐릭터였다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1씩 차이가 나겠죠. 그 부분 머릿속에 익히시고 제가 뭘 강조를 하는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인터의 포인터라는 것인데요, 포인터의 포인터, 말 그대로 포인터는 주소값을 가리키는 거죠. 주소값을 가리키는데 또 주소값을 가리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n이라는 변수를 n이라는 변수를 가져와 볼게요. n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소값을 np가 가져가는 거고요. 별표를 통해서 npp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다,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라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혀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지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끝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진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부로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